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개업법 및 중개실무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이제 진행하는 수업은 그렇게 어려운 수업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좀 더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하면 더 편할 수가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마장호수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올 가을은 좀 상당히 좀 짧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을 단풍이 되게 빨리 일찍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달 정도가 단풍이 일찍 끝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 아침에 마장못에서 이제 찍은 건데, 작년 이맘때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진짜 시뻘건 그 단풍으로 전부 물들었었는데, 어느덧 겨울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 느낌이 작년 제가 볼 때 12월 10일 정도쯤 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풍이 되게 빨리 일찍 끝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물론 뭐 얘기하는 거에는 이제 가을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었지만 가을에 가뭄이 있어서 단풍이 너무 빨리 이제 시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왠지 단풍이 이렇게 지니까 가을이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또 가을이 멀어지다 보니 금세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수업 잘 쫓아오시고 이제 뭐 중간고사도 본 상태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도 끝났고 이제 이 수업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수업은 사실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실무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이게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아쉬울 뿐이지 뭐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앞에 커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제 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고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때 준비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4가지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강의를 이제 요 수업 그 첫 번째 수업 듣고 다 출력을 하셔서 그거를 여러분 같이 책상에 놓고 저하고 같이 그걸 수업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인데 오늘 수업이 이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물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뭐냐, 이걸 왜 작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건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작성하는지 요거를 여러분 저하고 수업을 해서 더 중요한 거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데 레포트 제출에 여러분 뭐냐면 관련 서류가 다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첨부되는지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만이 여러분 제출이 잘 됩니다. 작년까지 봐도 직접 대면 수업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잘 듣기 위해서 요 파트 끝나고
중간에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이 인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출력된 그 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레포트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고, 이 레포트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요약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제출하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레포트를 제출하고, 또 하나 이제 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그 계약서에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해야만이 그 부분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을 한 게 뭡니까? 중개의뢰계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떡도 돌리고 개업을 다 해서 사무실 딱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 어떤 분이 와서 나 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이게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 물건을 내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만 이건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죠?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 쓰시고 뭐 계약 그럼 전속 중개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면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냥 그럴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물건, 그 내용, 그리고 지난번에 전속 중개 의뢰를 했을 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받으시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여기도 물건을 내놓지만 저 다른 데도 아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물건을 내놓겠습니다. 그냥 먼저 되는 대로 빨리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 그 의뢰 계약을 뭐라 그랬어요? 일반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어도 일단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또 홍보를 해서 내가 먼저 계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로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요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개업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뭐 화분을 바깥에 올려놓고 뭐 해도 가만히 있으면은 손님들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중개 사무소를 이제 다 그동안 배운 대로 해서 어떻게 등록을 하고 뭐 뭘 비치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해서 딱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네, 새로 오픈했네, 그리고 막 들어오시나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을 흔치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오픈해서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영업에 대한 부분을 진짜 많은 활동을 해야만이 그 의뢰인들이 내 사무실을 와서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새로 오픈했는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물건을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이런 많은 의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 영업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목장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영업을 하는 부분들을. 목장 관리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뭐 양들을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목장을 있는데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또 제때제때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고 관리해야만이 그를 통해서 젖도 짜고 또 털도 깎고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나의 수입이 되듯이, 그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양들을 잘 관리해야만이 결론적으로 나의 수입과 연결이 되는 거지, 양들을 관리를 못하면 내 수입은 결론적으로 양이 죽고 이런 그만큼 수입이 주는 거고, 그 수입이 줄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갈 때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개업공유인증자가 됐는데 아무런 그 경험도 없이 한다는 건 되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험이 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모습 속에서 경험이 있는 부분 속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개업공유인증자가 됐으면 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내가 개업공유인증자를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단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개업공유인증자를 했는지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는지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실 찾아가는 거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픈을 하면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동창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모든 활동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디다가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하고 명함을 딱 카톡을 명함을 만들어서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다 돌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개업식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럴 경우 이분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안에서 뭐 동장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서 그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여기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일단 내가 아는 누가 여기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이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차려가지고 했는데 단기에 어떤 쇼부를 치려고 하시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영업활동을 꾸준히 해서 여러분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함으로써 지역에서 나의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를 알리는 거 그리고 또 알리는 부분 속에서 더 중요한 거 나라는 사람이 알리는데 그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그 지역에서 어떤 개업공유중개사를 차려서 움직일 때 나라는 사람을 알리면서 행동을 약간 불성실하게 하거나 또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해서 그 사실을 알리면 저 사람이 여기서 공유중개사를 하는데 저거 사람 영 아냐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와 같은 부분이 쌓여질 때 여러분들에게 의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신뢰를 높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전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2년 동안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과 여러분과의 차이점은 여러분은 다양한 부동산 학문을 공부해서 여러분 이 개업공유중개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말문이 열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문이 열리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지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속에 전문적인 지식을 더 쌓아 놔줘야만이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 설명으로서 만족함으로써 그분들이 나에게 더 다가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새로 오픈했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중개의뢰계약, 전속중개의뢰 계약을 수업을 했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목장 관리를 잘해서 많은 고객에 나의 존재를 알리고 나의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장님 나 이런 물건을 좀 팔고 싶습니다. 나 이런 물건을 좀 사고 싶습니다. 나 이런 물건에 대한 전세를 좀 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또 소개로 나 이런 전세를 좀 구하는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물으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연락을 받고 와서 여기 여러분에게 의뢰를 할 때 그게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이냐 일반 중개 의뢰 계약이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속 중개 의뢰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 의뢰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여러분을 알리고 여러분을 알리는데 여러분의 신뢰성 있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목장 관리고 이 목장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의 수입과 직결된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전속중개 의뢰계약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함으로써 지난주에 수업했던 전속중개 의뢰계약이냐 일반 중개 의뢰계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제 요즘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홍보해서는 부각이 되지도 않습니다. 뭔가 차별화된 정책, 차별화된 홍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알림으로써 저 사람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 이 지역에서 저분하고 계약을 하면 왠지 신뢰감이 있고 내가 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시점에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이런 포인트와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분하고 의뢰를 하게 되고 소개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여러분 2년 동안 수업 들은 모든 교육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개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행하는데 이제 중개 의뢰를 해서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할 시점에 그냥 단순하게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수업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수업을 오늘 잘 들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중개 의뢰 계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볼 것이고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잘못 쓰거나 안 쓰면은 나중에 하자가 걸렸을 때 그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미리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오늘 작성 방법까지 다 보는데 다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면 다음 주까지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하는 걸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부담 없게끔 할 테니까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자세히 해서 잘 작성해서 서로에게 나눠드리면 나중에 어떤 중개 대상물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이 중개 대상물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으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손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대충 작성하거나 또 안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를 했던 그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중개를 진행할 때 정말 중요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되게 깊게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작성 부분에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법령 기준으로는 제25조입니다. 여러분 법령의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해가지고 25조 시행령 21조 여러분 법령 보고 계시죠?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25조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 교재로는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건 이제 의무라고 표시한 거는 계약공유중개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꼭 작성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 속에서 이걸 꼭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 수업을 쭉 들으시면 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법 25조 1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내용을 보시면 계약공유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계약공유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다는 게 뭐겠어요? 매매든 임대든 뭐 전세든 어떤 그 중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과 매매인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나서 중개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다음의 사항, 이제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의뢰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이고 그 임대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인이고 전세의 입장에서는 그 전세를 두는 주인과 또 전세 세입자 이 부분 속에서 이 의뢰에 있는 사람들, 임차인, 또 전세 세입자, 또 매수인 이런 사람들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런 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뭐냐? 이제 뭐 뒤에 이제 내용도 보겠지만 이거는 계약공유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에 충실한 이행은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여러분 출력하기 전이니까 뭘 보시냐면 페이지 5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5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이 교재도 이제 부록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여기 페이지 525페이지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그래가지고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 교환, 임대하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뭐 그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입지 여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넘기시면 뭐 그 계약공유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상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매도인, 뭐 매수인, 계약공유중개사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 그 옆에 작성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 한 장 넘기시면 영문으로 된 게 있고 또 페이지 531페이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아까는 주거용인데 이번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해가지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 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 해가지고 내용이 전체로 쭉 나오죠. 뒤에 넘기시면 또 영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토지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 뭐 부분이 있으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기시면 영문 지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해서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을 중개하느냐, 주택이냐, 아니면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이냐, 아니면 토지냐, 아니면 토지가 아닌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쓰는 양식이 틀리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아까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 있으면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심지어는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서 양쪽에게 물론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다 하지만 그거를 문서로서 만들어줘서 나중에 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꼼꼼하게 쓸 경우에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혹은 문제를 중개 제시했을 때 여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그거를 제시를 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대해서 어떤 분쟁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만약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뢰인이 누군가 하나가 나 이거 당신한테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내가 이런 거 다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게 다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계약공유증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매우 중요한 이 설명서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작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대충이 아니고 대충 할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해 주지도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면책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 설명할 때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꼼꼼하게 잘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쟁도 예방해주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확인 설명 의무의 이행 방법부터 해서 다시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쉬는 시간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재에 있는 아까 네 가지를 출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써보셔야 돼.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는 부분으로 하면서 이게 수업을 해야만 여러분이 작성할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작성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수업에 대한 요약 정리 말고 별도로 레포트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레포트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해서 레포트 제출을 요청할 겁니다. 이거는 수업 요약 정리와 별도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